안녕하세요. 석영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 만담은, 자, 대출 규제 요즘 힘들죠? 이 네, 규제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뭐, 대선 이후에 풀린다, 뭐, 이제 그런 예측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경기도 오산시, 시흥시는 웃고, 성남과 과천은 울었다 하면서 여기 이제 대출 규제 직격탄, 경기도 희비교차해가지고, 언제 뉴스죠? 1월 24일자 뉴스네요.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은 오산 시흥이 뛰어나서 오른 게 아니라 이거 싸서 오른 거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비싼 매매가 비싼 성남, 과천 같은 곳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도 오산과 시흥에 비해서 덜 올랐다. 뭐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오산, 시흥, 동두천, 경기 북부에 있는 동두천 집값 상승률 상위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결국은 규제가 모든 거를 결정하고 있다. 즉, 정책이 결정하고 있다. 즉, 권력자의 행위가 시장을 결정짓고 있다. 입지가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산 시흥이 이 규제 덕분에 올랐는데 그럼 여기가 뛰어나서 올랐느냐 진짜 오를만 해서 올랐느냐 동두천까지 포함해서 네, 진짜 오를만 해서 올랐느냐를 우린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 단순히 이러한 규제 정책 때문에 오른 건지 아니면 진짜 오를만 해서 오른 건지 동두천 내에서도 오를 만한 곳이 올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행 역세권 일반 아파트가 올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품이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거품이 빠지고 있죠. 예, 그래서 네, 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오산 시흥이 웃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해당 오산시와 시흥시 내에 어떤 매물이 올랐고 걔는 정확하게 오를 만한 요소가 있었느냐를 판단해 봐야 된다. 예. 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성남 과천에 투자하신 분들은 물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 네, 과천에 그 비싼 아파트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물려 있다. 네, 얼마 전에 과천에 그 장군 마을 있죠? 네, 장군 마을 재개발 구역인데 LG화학 근처에 있는 그쪽 아담한 재개발 마을인데 평당 1억 하더라고요. 뭐 네, 24평 빌라를 22억, 23억, 24억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가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 가격이면 저라면 양재동이나 도곡동에 그런 빌라나 연립 혹은 뭐 다른 매물들을 좀 알아봐도 될 금액이지 않을까. 양재 역세권에 괜찮은 빌라만 하더라도 7억이면 사는데 벌써 24억이다. 과천이 3배 차이가 난다. 제가 볼 때는 그 가격을 그 다음 사람이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계속 하락기가 오고 있는데 네,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크게 메리트가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성남, 과천, 화남, 많이 올랐었던 지역이고, 경기도 치고는, 시세만 보면은 서울이 웬만한 25개 자치구 중에서 뺨을 때릴 만한 수준의 시세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까진 그래 왔었죠. 그러니까는 풍선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풍선 효과 때문에, 좀 소외받았던 지역들도 시세가 갑자기 급등하고, 심지어 뭐 오산이나 시흥이나 뭐 동두천 같은 그런 곳들도, 갑자기 펌핑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또 상승론자들은 그런 전망을 해놨죠. 또 하급지 지역에서도 계속 풍선 효과가 일어나니까 그 상급지 지역은 그 풍선 효과를 받고 더 올라갈 것이다. 틀렸죠. 네, 지금 그게 틀렸다는 증명되는 뉴스고 네, 오산시에 있는 아파트가 1년에 2억 5천 정도, 약 2억 5천 정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거 대단히 네, 많이 상승한 거죠. 네,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재건축 아파트도 아니고 거의 뭐 일반 아파트일 텐데 이거 내년에 이 가격을 받아줄 것인가, 이 효과를 받아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네, 잠깐 반짝 올랐고 결국 비과세 안 돼서 지금도 못 팔고 있을 텐데 내년에 이 오른 만큼 비과세 받고 팔아야지라고 계획을 잡은 분들은 내년에 이 가격대로 못 팔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작전 지역들은 결국은 들어간 사람들은 물리게 되어 있다. 이건 뭐 역사가 증명하죠. 지난 십수년간 다 그래왔으니까. 네, 이제 2022년, 2023년으로 다가갈수록 점점점 대출 규제는 더 타이트해지고 금리는 8, 9%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네, 2008년 어게인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 역사 반복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계속 급매치는 단지들이 나타나겠죠. 네, 서울도 예외는 아닐 테고.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기도들은 못 버티는 거고, 지금 벌써 뉴스에 나오는 게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미분양 걱정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맞아요. 네, 그게 또 그 전체적, 2008년 네, 계속 어게인 하는 건데, 그때 당시 어떻게 됐느냐? 서울 같은 경우 청약 없이도 줍줍이 가능했다. 네, 그리고 모든 아파트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예, 네, 거의 다 떨어지고 새 아파트들도 마이너스 계속 기록하고, 네, 장장 11년간 정체가 있었죠. 예, 네, 오산시에 1년간 2.5 오른 거, 이거 내년엔 이 가격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이게 풍선 효과가 계속 일어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래쪽이 받쳐주기 때문에 위쪽은 더 틀 것이다가 결국에는 증명이 되진 않았고 결국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저렴했던 구역들이 일시적으로 올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산이라든지 그리고 시흥이라든지 동두천 지역 같은 경우 기존에 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신축 아파트의 그 시세, 뭐 평당 2천대 후반에서 3천대 초반이 그거를 본 순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네, 이런데 그저 그런 아무런 메리트 없는 아파트를 실거주 겸 투자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매수하라고 강조를 했었죠. 네, 시흥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공업지대와 맞닿아 있는 그 땅덩어리를 네, 해당 지자체장이 개발을 하길 원하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고시문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 임장 가보면 그 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에 맞닿아 있는 일반 주거지역들의 재개발이나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지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으면서 저렴한 금액으로 단계별 상승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네, 데는 지자체장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점이 맞아요. 네, 그런데 이미 완성된 시흥 내에서의 신도시의 신축을 산다? 지금 분위기에서 이미 하락장에 오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없는 투자인데, 그럼 난 거기서 실거주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데서 그냥 월세나 전세 사는 게 낫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이게 부동산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단계별 프리미엄, 그러니까는 꾸준히 우상향하거나 아니면은 폭락을 방지하면서 버틸 만한 그런 매물을 찾는 게 이런 어려운 장에 있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 주담대 금리,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이 7%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도 뭐, 오늘, 그러니까 어제도 또 오른 것 같은데, 금리가. 네, 예. 지금 뭐 이제 3% 중후반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대선이 끝난 후에 이런 대출금리 규제는 풀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대출 규제는 더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공급은 더 늘리되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급을 더 늘린다는 의미가 뭐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미죠. 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현금. 네, 현금을 어디서 끌어오죠? 일반 국민들이 현금을 쓰지 못하게 막은 다음에 그 막은 현금이 한국은행으로 쭉 들어오면, 중앙은행으로 쭉 들어오면, 그거를 LH한테 갖다 주는 거죠. 네, 사업하라고. 공급 더 하라고. 대출 금리가 낮아서 국민들이 대출을 많이 해서 돈을, 현금을 많이 쓰게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자금이 없어요. 네, 그래서 건설 경기 활성화하고 공급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대출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거 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네, 벌써 올해 3월 달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숨통이 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대출 규제는 더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의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해서 그 현금으로 사업할 예정이다. 그럼 이런 전례가 있느냐? 97년 IMF 이후에도 있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도 있었죠. 네. 이거는 공식이죠, 공식. 국가 위기 대응 그 매뉴얼이죠. 네. 그래서 주택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활용해 구매하는 만큼 거래량이나 가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좀 주목할 대목이긴 하는데, 어, 저희가 어쨌든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었던 그러한 매물들 있죠. 그런 매물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단지 돈돌이에 의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돈돌이판에 의해서 시세가 올라갔던 그런 매물들, 그런 매물들이다 생각하시면은 폭락의 위험도 언제나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폭락론자냐?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네, 하면 되는 것뿐이죠, 사실. 네, 그쵸. 뭐 네, 어느 한 입장이 아니라 흘러가는 방향대로 트렌드 읽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네, 유연한, 부자들은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네,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네. 환경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나름 일관성이 있다면은 썩빌 좋아하고 썩은 단독주택 좋아하고 썩은 다가구 주택 좋아하고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투자의 최고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는 왜 이 사람들은 썩은 주택만 이렇게 보고 있냐?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관계없이 돈놀이판이 아니라 어, 이게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계속 단계별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그나마 안전한 매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저희가 계속 임장 영상도 계속 올리고 분석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있진 않고요.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그 현 상황에 맞는 매물을 분석하고 매수하고 회원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뉴스의 결론. 네, 그렇다면 이제 시흥, 네, 오산, 동두천 지금 달려가서 당장 매수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늦은 거죠. 예, 네, 늦은 거니까 언론에 나오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그렇죠. 건데 네, 사실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하면 괜찮긴 하지만 일반인들에겐 그럴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으니 새로운 것 위주로 지금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그리고 6월 지자체장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새로운 지자체장들이 어딜 역점으로 두고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걸 일단은 지금 현재는 숨고르게 하면서 그런 거 잘 예측하고 쳐다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